일단 그 2023년도 그 8월달 시험은요, 아마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굉장히 지엽적인 논점까지 좀 출제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근거가 그 과거에 출제되지 않던 헌법 역사 문제, 그리고 이제 국적법 문제, 그리고 뭐 어떤 개별 그 헌법 조문에 관한 문제도 좀 출제가 됐고요. 특히 그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의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전통적인 그런 그 출제 방식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경찰헌법은 헌법 총론이 있고 그리고 기본권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 헌법 총론에서 여전히 4문제 그리고 이제 기본권론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제 그 범위는 일단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판례가 약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8문제, 19문제는 이제 판례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한두 문제는 우리 법령에서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별 조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또 필요한 부속 법률 조항들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과목은요, 헌법 자체가 국어로 쓴 건 맞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요,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 이제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아무래도 추상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판례는 모든 판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법, 형법, 상법, 뭐 하다못해 뭐 행정법 모든 법 과목을 다 모아서 판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 학습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죠. 예. 일단 그 학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예습보다는 복습에 조금 중점을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예습이 가장 효과적인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어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습하면서 공부의 그 분량 같은 경우는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은 내가 내 자신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 기본권 경합, 기본권 충돌 뭐 이런 거 했었는데요. 기본권 경합은 이거고 충돌은 이렇고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혼자 꼭 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그날 공부 이제 승리한 거죠.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헌법을 한번 공부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이회도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헌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는 과정,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 진도에 맞게 이렇게 기출문제로 찾아보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헌법 공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서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회독 하실 때 그 기출문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기출문제 시작하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서 1회독 해서 헌법 전체에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거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단 고득점은요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기출지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기출지문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를 공부하듯이 기출지문 자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찍어서 맞춘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게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뭐 틀린 지문, 이제 기출 지문 가운데서 틀리게 이제 오답으로 체크해서 틀리게 낸 지문 같은 경우는 그걸 맞게 고쳐서
이렇게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맞는 지문은 맞는 거대로 또 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 푸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외운다라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우리 이제 뭐 90% 이상이 다 판례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항상 중요한데 특히 이제 지금 8월달 시험은 최신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최신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드시 또 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 최신 판례 준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까지 갖춰주게 되면 고득점 정말 가능한 거죠. 예. 합격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물어보면 페이스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보통 이제 단기면 참 좋은데 의외로 장기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공부 안 되고 공부 안 돼서 공부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각종 이유를 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시험 보기 전까지는요. 꾸준하게 그래서 일반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체력 관리하고 멘탈 관리 그리고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 거죠. 뭐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온다고 해서 오늘 공부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어차피 2차 시험에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체력 준비는 또 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 준비도 꼭 하시고 일단 뭐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요. 그냥 쭉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하기로 정했으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경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되겠다. 경찰이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요.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후회해서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이 뭐가 됐건 간에 뒤로 만약에 한 걸음 물러나죠. 그러면 인생이 좀 긴데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러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하기로 결정했으면요.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끝까지 아주 굳은 마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어서 의지를 가지고요. 계속적인 반복 그리고 다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싫어도 그냥 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결판이 나요. 결론이 납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용기 잃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